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진행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그러니까 탄핵 심판정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이어서요.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셈인데 49일 만입니다. 이번 출석은 어젯밤에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제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다면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된 헌재 변론에 전부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어떤 체포의 가능성 때문일까요? 출석을 안 했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 이러면서도 1, 2차 변론 기일까지는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이었고요. 헌재 출석 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마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된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윤 대통령의 법률적인 지위는 부속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공수처가 이를 저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권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리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탄핵 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가 기일에 꼭 출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결석 재판이 허용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대통령 본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헌재가 받아들였고 탄핵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모두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오늘 재판에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발언을 할지가 가장 관심사였죠. 예. 본래 오늘은 증거조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CCTV 영상을 재생하고 그 요지를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기일이었는데 예. 갑자기 재판부가 오늘 예정에 없었던 피청구인 신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건데요. 네. 대리인단 쪽에서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질문을 했고 질문 사항은 2개였습니다. 첫째로 국무회의 당시 비상입법기구 편성 예산 내용이 담긴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렇게 2가지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 나중에 언론에서 봤는데 부정확한 내용이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도인데 그때 구속되어서 확인이 어려웠다는 내용이었고요.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둘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질문과 대답들은 보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우선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이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던진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오늘 질문에 긍정을 했다면 탄핵 심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판가름 날 수도 있었다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 물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당시에 받았다는 쪽지 내용이죠. 여기에는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의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헌상으로 국회를 대체할 헌법 기구를 창설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게 대해 부인을 했고요. 쪽지를 주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는 취지고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느냐.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도 탄핵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상반된 입장들에 대해서 뭐 다툼이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통령 발언에 앞서서 예. 정치인, 법조인 체포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계엄 선포 배경으로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는데 오늘은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대국민 담화 당시의 내용을 반복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다수 증거 신청과 증인을 24명 신청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서 증거를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선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렇게 2명이 새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에 따라서 2월 4일과 6일 그리고 11일까지 증인 신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증인의 면면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24명이라는 숫자는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신문 기일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 많아야 한 기일에 4-5명을 신문할 수가 있는데 24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던 기일 전부 채우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 신청한 증인 전부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건 관련성을 따져서 유효한 증인만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 윤 대통령 측이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증인 신청 목록을 보면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최성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아마 이건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증인이 많아지면 심판 일정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